이 단어 아직도 지금 회자됩니다. 내가 갑철수입니까? 다시 글쎄요, 가늘어진 목소리입니다. 어제 TV 토론회는 시청률 35%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토론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어제 시작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화면부터 여러분들 같이 먼저 만나보시죠. 누가 룰을 좀 아시는 룰이야? 물어봐야 되겠네. 저희가 시작,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토론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차분히 좀 복기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시작 전 모습을 보니까 후보들의 성격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워낙 오늘 긴장된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1차, 2차 토론의 결과 자체가 이번 주 보면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차 선관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주최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반전의 기회, 또 방어의 기회. 사실 이번 토론 있기 전에 큰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제 송민순 장관의 그렇죠. 이제 문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발정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 간에는 상당히 칼을 갈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보시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고,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그러잖아요. 정말 열성적인 지지가 있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의미심장하네요. 지난번 토론회 이후에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어제 토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사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이제 엄호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토론 전에 상당히 이제 좀 긴장감과 함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토론을 쭉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수준 이하였다, 한심하다,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 어제 토론은 수준 이하였지만 저희는 수준 높여서 고품격 대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세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못 숨긴 안절부절.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특히 이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회자도 많이 됐고요. 그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어느 분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실망입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출근을 하니까 실망입니다가 새로운 유행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TV 토론회에서 실망입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참 생소한데 그렇죠. 안 후보의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안 후보님이 이제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공격들을 받아내는 그런 조금 나쁘게 말하면 능글맞음 같은 그런 게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뭐 좀 정직하고 착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좀 여유도 있고 어떨 때는 능글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런 데서 오는 건데 그럼 왜 저렇게 되는가 하는 평생을 칭찬만 받고 살았던 분이에요. 늘 전교 1등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봐주고 박수 치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정치라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욕먹는 게 일이거든요. 우리 저기 잘 아시는 그 김종필 전 총리님 정치를 허업이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허망하고 남는 게 없는 허업이다 했는데 사실은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요급입니다. 자고 나면 욕먹는 게 정치거든요. 요겁이요? 예. 그 요급에 지금 훈련이 안 돼 계신 거죠. 아니 그래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설마 훈련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 썩나거나 삐지거나 좀 토라진 그런 모습 같은 이런 걸 자기가 자꾸 연출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의 그런 품성이나 여유로움이나 자질 이런 걸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자꾸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고 저는 뭐 본인의 특성보다는 캠프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어쨌든 캠프에서 뭐 예비 훈련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저런 식의 모습이나 저런 식의 말은 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나오면 네, 그렇게 충분히 그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뭐 예고 없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 캠프 그 담당 참모들의 좀 실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 실장님 원래 연설 때 목소리 굵어져서 그렇죠. 안스트롱이라고까지 했는데 다시 가늘어지고 뭐 이런 어제 약간의 조급함이 드러난 건 지지율 일시정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결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이 일단 오늘도 이제 그 국민의당 관계자들한테 계속 취재를 했어요. 어저께 전략이 어땠느냐,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갖고 그 참모들이 이야기했길래 모습이 저렇게 나왔느냐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이제 좀 흘러나오는 얘기는 처음부터 저런 어떤 전략을 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좀 나왔다. 현장 상황에서 후보가 나온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 그거는 좀 조급함?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에 사실 한참 이 추세선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한 번 조정기를 겪었다가 그 다음 주가 지난주였는데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세가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 겹치면서 후보 본인의 어떤 그런 심정을 좀 그렇게 대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런 늘 사실 문어체로 말씀하시는 거를 참모들이 그렇게 구어체로 바꿨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용어, 생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한 게 2차 토론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대로 무엇인가를 읽는 듯한 느낌? 말할 때 뭐 그 실망입니다라는 말이랄지 이런 말들이 문어체처럼 그냥 또박또박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상당 부분 좀 많은 어떤 비판 그러니까 좀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TV 토론회가 이제 내용, 그러니까 정책보다 이 태도와 말싸움에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의 모습 또 하나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네거티브를 입 밖으로 꺼낸다?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새로운 전략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원래 이 토론 전략에서는요, 저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먼저 꺼내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MB 아바타라는 게 오히려 끝나고 나면 안철수 MB 아바타였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요, 솔직하게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갑철수였나?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민주당 전략본부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해라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네거티브를 했다.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예. 문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제 이 어떤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토론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MB 아파트였나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자기와 관련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토론에서 어떤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어제 안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걸 또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를 하다 보면 이 네거티브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이거 그냥 넘겨버려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 마찬가지로 선거전에서 치열한데 네거티브를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선거에 하니까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또 두 번째 이제 토론 시작할 때 그 첫 번째부터 이제 MB 또 이 아바타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난 느낌인데 결국은 보면 왜 안 후보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 저렇게 집착을 할까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측이 터놓은 프레임 전략을 자기가 오히려 그 덫에 한 게 아닌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런 거는 한 번 그냥 가볍게 쳐주고 웃어 넘겨주고 그러면 오히려 대인 풍모다운 게 자기가 유리해지는데 저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거 전략 보면 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는 코끼리밖에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제 뭐 안철수 후보가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가자라는 뭐 판단하신 토론회를 본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안철수 캠프 측에서 뭐 갑철수, MB 아바타 저걸 갖고 이제 오늘은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본인에게는 계속해서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사실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느냐.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거를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좀 뭔가 언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맞받아 쳐서 만약에 내가 지금 꺼내놓은 이 프레임에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말려들게 되면 그걸 내가 멋지게 반격을 해가지고 이 국면을 좀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MB 아바타냐 갑철수냐 이 논란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비껴갔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왜 저를 자꾸 물고 늘어지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응이었죠. 제가 뭐 MB 아바타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되게 유치한 말이거든요. 초등학생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그런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토론을 보았던 수많은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가 저렇게 미숙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건 매우 큰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좋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으면 좀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는 그런 대범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되게 약간 좀 뭔가 좀 그 그릇이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전략의 미스였다. 또 내지는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조금 본인이 좀 제대로 정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내부는 안철수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을 테니까 일단 핵심 요약 첫 번째 안철수 후보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어제 토론회를 요약하는 이 단어. 글쎄 1차 스탠딩 토론과는 지금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평가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문재인의 되치기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걸 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심 후보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엮지 그리고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세요. 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부 실장님 네.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대책 이야기를 하는데 심상정 후보 얘기가 나와서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오늘 문재인 후보의 방패 역할을 심상정 후보가 했다라는 네네. 평가들이 참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왜 그 사전 미공개 영상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열혈 지지자가 많습니다. 좀 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번 2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다른 보수 후보들과 똑같이 비난했다. 그걸 갖고 굉장히 된소리를 맞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그 문 후보가 조금 또다시 그 송민순 장관 회고록 갖고 좀 이 수세에 몰릴 듯 하자 심상정 후보가 딱 나서서 문제의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문제는 이 당시에 기권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얘기해야 되지 그것을 갖고 계속 그 다시 되풀이되면서 색깔론으로 몰아가지 멀자라는 식으로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였어요. 전장을. 그리고 유 후보와 심 후보의 이야기로 계속 되다 보니까 문 후보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벌고 또 이 안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전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굉장히 큰 백장미, 흑기사가 아니라 백장미가 됐다. 오랜만에 듣네요. 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1차 스탠딩 토론과 허 교수님 봤을 때 심상정 후보를 진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많네요. 예, 뭐, 그, 이제 관전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 이거와 이번에 관계에서 뭐 꼭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려운 게 자체적인 반성도 있었습니다. 아, 정의당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뭐 그게 옳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조금 과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체 토론과 반성 속에서 그게 이제 다른 원내대표 맡고 있는 누구죠? 노회찬 의원이 우리가 스탠스를 조금 과하게 잡았다 하는 그런 반성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보의 이슈라든지 종북몰이라든지 이런 거의 피해자는 언제나 진보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받던 사람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많이 본 사람이 어쨌든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동맹군 내지는 연합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동맹군이나 연합군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 편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누구 편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기 위치 확인이 좀 된 거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에서 이 동맹군 연합군 뭐 이런 논쟁이 있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되치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제 되치기의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면으로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점에 공방이 아닙니다. 방해하지 마시고요. 홍준표 의원님은 제가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실망입니다가 첫 번째 얘기했다면 끊지 마세요를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어제 남는 단어가 끊지 마세요 이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되치기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 목소리를 세게 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일단은 이제 논란 자체, 더 이상 어떤 이야기 자체를 끊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의 문제를 끊는 그 최고의 도우미는 심상정 후보 해줬고 또 본인도 지금 이제 토론 속에서 바로 이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을 할 수 없도록 또 질문의 물꼬를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 자체를 이제 쓰면서 본인이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는 그냥 저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죠. 사실 본인의 이야기 자체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어제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보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냥 국정원에 알아봤다는 이야기했는데 어제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 정식으로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싸우는 바람에 시간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들어가보지 않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격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하여튼 끊어버리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어떤 적절한 방어를 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연정희님은 그러니까
조금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좀 문재인 후보를 도와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력자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본인도 뭐냐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했고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재인 후보가 책임질 있게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냥 보십시오. 그냥 뭐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되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분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본인의 직책인 북한대학원 총장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그 입장은? 아니, 내 책에 하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른 거 없던데. 그거는 맥락을 보세요. 앞에 내가 북측하고 양현이 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 네, 허 소장님, 이 논란이 분명히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직까지 사퇴한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총장직까지 사퇴해야 될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애초에 예견하고 던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초겨울에 이 저서가 나오면서부터 논란이 되었고 그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될 때였죠. 결국 이게 이제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면은 당사자로서는 그 북한대학원 대학의 총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때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대학 측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끼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대학원 대학이 어떤 대학원 대학입니까? 과거에 극동문제연구소이기도 했고요. 경남대학 부설에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되었지만은 대학원 중심 대학인데 이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통일부 장관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대안을 내놓는 일종의 싱크탱크의 역할도 해오신 것인데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그런 역할에 있어서 어떤 부담을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잘 던지셨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 송민순 장관님이 이런 논란 안에 들어온 것은 뭐 많은 분들은 뭐 좋게 책을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분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학원 그 총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허 교수님은 여러 가지 뭐 주장을 하시긴 했는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제 총장직 사퇴가 문재인 후보의 되치기가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어제 토론, 두 번째 스탠딩 토론 핵심 요약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본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저 5명이 나 빼고 좀 많이 실망했나 봅니다. 어제 토론의 직후에 여러 가지 말 본인 스스로들도 많이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의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그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후보들이 많이 초조했나 봐요. 의제에서도 벗어나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너무 드러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망하시지 않았나. 후보들도 최악의 토론을 했다고 말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 이종우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총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좀 더 이제 양자 토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 쪽에서 잘 못 살렸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어저께 토론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대선 후보들이야말로 룰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룰을 만들고 뭐 전 국민과 함께 그 룰을 지키는 그런 어떤 공정한 어떤 게임을 해야 된다. 이걸 몸소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러려면 왜 이슈를 정했을까? 정치, 외교 이슈라는 거 분명히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사로운 자신들의 얘기나 혹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사회자는 계속 지켜달라고 공연부처럼 그냥 되뇌기만 했지 그것이 먹혀들지도 않고 이런 부분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니 남는 게 없다. 첫 번째는 세탁기 남다가 어저께는 실망입니다. 남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비전 정책 이런 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제 진짜로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어저께는 또 이슈를 제약을 해버렸어요. 룰 자체가. 그래서 그 이슈를 집중해서 끝까지 뭔가를 나오지도 않고 서로 그냥 뭐 다음번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돼버렸고 또 이제 뭐 그 시간 배분도 그렇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종합하면 양자 토론 필요하다. 사실 5명이 있으니까 서로 이슈를 정하지 않고 뭐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번잡한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끝장 토론 필요하다. 양자 토론 필요하다. 이슈를 정하지 말고 차라리 해라. 이슈를 정하니까 차라리 안 지킬 이슈를 왜 굳이 정해서 사회자가 계속 그렇게 호소하게 만드는지 뭐 몇 가지 그런 룰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어제 토론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안 서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2차 토론보다 조금 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후보가 너무 잘했다. 그런 그 2시간 토론 이후에 갑자기 그런 대변인이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게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박지원 대표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이 그런 군소 후보가 나오니까 토론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10%, 15% 이상 되는 후보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배제하고 3명만 한번 진검승부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회자 역할이 또 가장 좀 문제가 됐었어요. 사회자가 제대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오고 가더라. 차라리 심상정 후보가 그냥 전체를 통할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토론이 몇 번 더 남았는데 그 토론에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집중감 있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잘 지켜질까 혹은 잘 이루어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죠. 이현정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TV 토론에 참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몇 번 남았는데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이 원래는 크게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선거에서 어떤 진보 보수 후보, 양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인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있는 것 같아요. 즉 양쪽 후보도 있지만 중도 후보도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또 후보에 대한 검증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토론을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 토론을 보고서 지지를 철회하고 또 어떤 유보층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긴박한 이 어떤 토론회가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오늘의 약점 자체를 이제 보강해 나가야 되는데 제발 제 생각은 뭐냐면 좀 묻는 거 제대로 대답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으면 그에 대한 좀 답을 좀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자가 원래 미국 토론에 보면 그런 거 이야기 제대로 하면 사회자가 묻습니다. 바로. 자, 옛날 트럼프와 힐러리 토론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물었는데 힐러리가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사회자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한 토론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토론 관련 대답을 마치기 전에 이 리포트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